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이인호 PD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독서법에 또 그 익히 알려져 있는 저희가 그 속도법 그리고 포토 리딩 등이 있는데 그것들을 직접 개발하시고 지금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우리 그 그레이스 방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글로벌 인재개발 대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사단법인 러브미션을 운영하고 있고, 그레이스 방의 무한성장학교를 통해서 포토그래피 리딩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메인으로 하고 계시는 그 내용인 포토그래피 리딩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또박또박 한글씩 이렇게 글자를 읽잖아요. 네. 포토그래픽 리딩은 그 인쇄된 글자를 사진 찍듯이 읽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엄청나게 빨리 책을 볼 수 있겠죠. 네. 천재들은 이미 책을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일반 사람도 그렇게 훈련을 하면 그렇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해서 훈련을 하는 그게 네. 이제 포토그래픽 리딩이라는 그 속도법인 거죠. 네네. 그러면 저도 이제 말로만 그렇게 들어왔었던 건데 정말로 그렇게 좀 훈련을 한 사람들이 네네. 그렇게 좀 어떤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좀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읽으면서도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런 사례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가장 큰 사례는 저 자신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저는 영재교육연구소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천재들을 이제 알고 있었죠. 천재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책을 읽고 그런데 그건 천재들의 수준이지 일반 사람은 근접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천재는 키워지는 것일까? 태어나는 것일까? 근데 저는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났으니까 그 형상이 회복이 되면 거의 천재 수준의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제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포토그래피 리딩 속독을 어느 코치가 그런 비슷한 이제 걸 가르치길래 그거를 배웠죠. 그래서 제가 훈련을 시작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독서 속도가 처음보다 뭐 10배, 20배, 거의 100배까지 컨디션 좋으면 이렇게 빨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훈련한 회원들도 제가 1년에 한 3,500권 정도의 책을 봤는데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은 1년에 한 1,000권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연락 온 학부모님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 덕분에 책을 아주 좋아하게 됐고요. 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아니었는데 국어는 조금 잘했지만 다른 과목은 못했는데 모든 과목이 올백을 맞고 있습니다. 6학년이 돼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고 그림을 너무 잘 그리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얼마 전에 고3짜리에는 저랑 이제 2달 정도 훈련을 했는데 수행평가를 하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떤 걸 보고 요약을 하는 거래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30페이지 정도 봤대요. 자기는 100페이지를 보고 요약을 했대요. 점수가 되게 잘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죠.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AI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마찬가지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저희 이제 산업인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키워야 될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제대로 뭐 챗 GPT한테 뭐 질문을 제대로 던지고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생각을 해내려면 또 다양한 그런 배경 지식 그리고 또 창의적인 발상 이런 게 또 중요하게 떠오를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그 포토그래픽 리딩으로 그렇게 많은 지식이 많은 배경 지식을 쌓고 또 운에도 운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터득하면 정말 4차 산업에 맞는 그런 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늘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에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좌뇌는 평면, 우뇌는 입체, 좌뇌는 논리, 문자, 순차, 그리고 우뇌는 입체, 창의,
또 예체능 이쪽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주로 좌뇌만 활용하죠. 그리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외우고 학교 갔다 오면 또 학원 가서 하고 운회적인 영역은 예체능은 점점 없애죠. 고3 되면은 이제 수능 봐야 된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외워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는 거의 지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AI가 그것보다 인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AI를 다스리려면 이제는 통찰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그 AI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운회적인 영역이고 포토그래픽 리딩은 운회로 책을 보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물론 책을 보면 운해와 좌뇌가 다 움직이긴 하는데 좌뇌로 또박또박 읽죠 보통 사람들이. 근데 운해로 사진 찍듯이 읽는 걸 훈련하면 운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훨씬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해되면서 장기 기억으로 바로 들어가요. 네. 다만 잠재의식에 들어갈 뿐이야. 네. 그래서 의식 수준으로 가려면 좌뇌를 깨워야 되는데 네. 저는 좌뇌와 운해 사이의 뇌량을 촘촘하게 해줌으로써 책을 통해서 포토그래피 리딩으로 그거를 이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해가 가세요? 네. 네, 아주 네. 잘 이해갑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럼 이제 지금 이렇게 포토그래픽 포토그래픽 리딩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금 또 그동안 책을 읽어오셨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책을 또 읽으셨고 그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제가 사실은 한 지가 뭐 오래되진 않았어요. 2020년도에 시작해서 네. 2021년도에 이거를 더 훈련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1년 동안 네. 3,500권의 책을 봤어요. 오. 근데 이제 네. 그러면 하루 종일 감이 안 잡히지. 하루 종일 그럼 책을 읽었냐?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10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5권은 그림책이었어요. 네. 그림책이 운해를 깨우는데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성경책을 반드시 읽었고 그래서 이틀에 1독, 3일에 1독 정도 성경을 읽었고요. 그리고 한두 권에서 두세 권씩 일반 책을 읽었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권 정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회원들하고 하고 토요일 주일은 저 혼자 하고 그랬더니 이제 3,500권 정도의 책을 보게 된 거고 그 이후로는 22년, 23년 1년에 1,000권 정도.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5,000권에 육박하는 제가 계속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한줄 네. 요약해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 책을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많이 달라진 느낌?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제 지능이 실제로 좀 좋아졌고요. 네. 지능 지수가 좀 높아졌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데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노래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작곡을 하게 됐고요. 네. 제 정식 음원이 작년에 발매가 됐죠. 사랑은 사명 딱 치시면 나옵니다. 네. 사랑은 사명. 어느 네. 사명자의 고백 딱 치시면 네. 그건 작사 작곡을 제가 했고 네. 사랑은 사명은 작사만 제가 하고 작곡은 이제 다른 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 민호기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네. 해주셨고 이제 노래를 제가 부른 것도 있고 그분이 부른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놀랍죠. 네. 저도 놀라워요. 이게 이제 그만큼 뭔가 뇌가 접할 수 있는 그 방대한 지식 또는 뇌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 그렇죠. 되다 보면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뇌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나 우리 피디님도 누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운해는 개발이 안 돼 있죠. 2% 운해를 더 쓰면 천재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2%에 가깝게 개발을 해서 운해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좌뇌와 운해를 같이 균형 있게 개발해서 책을 빠른 속도로 읽게 하고 그 결과 시냅스 연결이 활발해지면서 뇌를 최적화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굉장히 옛날에 오르지 못했던 나무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죠.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나 이런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랬고 저희 회원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무의식 중에 그래요. 무의식 중에.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한다거나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대부분 그거 있죠. 열리나 보네요. 책을 50권을 읽으면 대체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그러고 150권을 읽으면 박사과정을 한 거랑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분야의 주제가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책을 한 10권쯤 20권쯤 쌓아놓고 쭉 보면 네. 이렇게 틀이 딱 잡히죠. 그렇죠. 빨리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걸 마인드맵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면 저는 바로 강의안이 나오죠. 네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챗 GPT로 5분의 하나 영상 만들기 그거를 네네. 강의를 했죠, 제가. 오. 제가 그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거를 정리를 해야겠다. 정리가 되니까 강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해서 우리 회원들 그 영상을 5분 만에 만들게 해줬죠. 이런 식이에요. 네. 뭐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 마치 이렇게 들릴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천재까지 아니어도 괜찮죠. 네네. 그 가까이 비슷하게만 자기 능력의 2배, 3배만 활용할 수 있다면 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 정도로. 네. 왜냐면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면 좀 사기 같아요. 네. 사기 같고 네. 또 누구나 이거를 훈련을 해서 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도 못해요. 개인차가 너무 많아. 네. 그러나 자기 독서 능력의 2배 이상은 다 빨라진다. 그건 네. 확실히 얘기할 수 있죠. 네. 네네. 되게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한번 되게 좀 호기심이 가고 한번 궁금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대표님 지금 그 센터 지금 어디에 있고 저희 네. 센터는 의정부의 네. 신곡동에 있고요. 네. 그리고 강남 쪽에서 수업을 제가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리고 서초 지부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할 수 있고 또 코로나 시절에 저는 되게 바빴는데 줌으로도 이게 충분히 가능해서요. 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줌으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뭐 1시간 반 정도 하니까 네. 그 정도 하고 또 일주일에 토요일 날 새벽 7시에서 8시 반까지 그냥 미라클 모닝에서 책 안 배워도 와서 그냥 책을 10권 볼 수 있어요. 같이. 조금 제가 코치해드리고 그렇게 그것만 꾸준히 해도 네. 사람들이 책 읽는 속도가 되게 많이 늘고 또 사실 일주일에 한 번 10권씩 읽고 그걸 다 나누거든요. 네. 그러면 5명이 나누면 50권을 읽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그거를 꾸준히 1년을 해보세요. 2년을 해보세요.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거기 참여하시는 분이 50분이나 되세요? 아니죠. 5명이 예를 들면 5명이 한다. 네. 5명이 10권씩 나눠요. 네. 자기가 읽은 거를 오늘은 이런 거 읽었습니다. 이거 핵심이. 그러면 내가 5명한테 들으면 50권을 한꺼번에 듣는 거죠. 네네. 네. 접하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양이네요. 거기서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소개하죠. 우리 회원들이. 그러면 저는 바로 사서 또 읽고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시중에 지금 뭐 어떤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책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는 다 파악이 되시겠네요. 그거는 개인의 관심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관심사가. 그렇죠. 제가 이제 회원들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마음이 힘든 사람은 마음에 관련된 책을 막 읽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조금 정돈이 되면 그 다음에 부에 대한 책을 또 막 읽어요.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정돈이 되면 뭔가 자기 가치에 대한 인생의 가치에 대한 책을 네. 막 읽고 문학책을 또 막 읽기도 하고 네. 사람마다 다 그 주제는 다른 것 네.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몸이 좀 안 좋다 그럼 건강에 대한 책을 막 보고 네. 제가 또 이제 뭐 약간 재정 관리가 좀 허술하다 싶으면 그 관리에 대한 책을 또 막 보고 그러면 이게 되게 동기가 다시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 네네. 적용을 하죠. 이제 책을 보면서. 네네. 다 저도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긴 합니다. 네. 네, 대부분이 지금 그렇죠. 네, 대표님도 강의도 하시고 또 네, 이제 네. 센터에서도 센터도 이제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데 또 책 쓰신 거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포토그래피 리딩에 대한 책은 쓰고 있는 중이고 네.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제가 다양한 분야의 책을 23권의 전자북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건 영어에 대한 책 5권을 썼어요. 하루 만에 원어민 영어 발음 배우기. 네. 왜냐면 제가 사실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캠퍼스 사역을 좀 했었기 때문에 사역하면서 영어를 계속 가르쳤거든요. 한 30년 정도.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다 담아서 5권 정도 쓰고 제가 암을 겪었기 때문에 암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책도 쓰고 제가 사단법인 러브미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생활비가 없을 때 장학사업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책도 쓰고 그런저런 책들을 썼어요. 포토그래피 리딩 책은 이제 네네.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뭐 지금 이렇게 다방면에 지금 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그 향후에 네.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을 어떻게 좀 더 키우고 또 이렇게 발전시키고 싶으신지. 사실 저는 네. 이 모든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저는 제가 규모가 작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제가 이걸 했던 동기는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믿게 됐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몰몬 교도들도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막 이렇게 선교를 하잖아요. 1년, 2년 이렇게 양복 입고 우리나라에 그렇죠. 오고 네네. 나도 그런 시간을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해서 캠퍼스 사이에 뛰어들었어요. 그게 1년, 2년, 3년, 거의 10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사모가 되어 있고 네. 사모 우리 결혼해서도 신학을 한 우리 남편을 보면서 참 신학생들이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죠. 일단 제가 경제를 다 책임져야 했고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가 한 20-30명을 돕는데요. 이제 3년을 도우니까 1년에 한 13명, 15명 뽑거든요. 그러면 100명 넘게 지원을 해요. 장학금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걸 공식적으로 뽑는데 네. 그래서 제가 사업이든 돈이 필요하겠다. 제가 그 장학생들을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 아들들이 지금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재를 키우는 건데 일단 전 세계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네. 그러면 1000개의 교회는 1000명의 신학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쵸. 그들이 목사님이니까. 네. 그럼 1000명의 신학생에게 동시에 장학금을 주는 게 제 1차 목표고 네. 그리고 그들이 선교지에 갔을 때 지금 벌써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선교지에 다 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포토그래픽 리딩과 제가 하는 5개국어 가르치는 것과 이런 걸로 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지에 학교를 세우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학교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죠, 저에게. 꿈이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를 운영할 때 아이들을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이렇게 제가 배운다 이런 마음이 하나 있고 네. 또 어른들은 이제 본인의 잠재력을 키워서 본인이 원하는 경제 수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제 꿈이에요. 네네. 되게 생각만 해도 또 굉장히 네. 흐뭇해지는. 그쵸. 흐뭇해지죠. 날마다 네. 꿀 수 있는 그런 꿈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제가 네. 다 못하면 저는 네. 제 자녀들한테 네.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네네. 엄마 하늘나라 가면 내가 할게 딱 그러더라고요. 야, 이것도 대를 이어서 또, 멋지죠? 예, 하나의 그래서 가업으로서 이어지는. 얼마나 기뻤는지. 네. 네네네. 네, 그럼 또 네, 과연 그 꿈이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참 기대가 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지죠. 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진짜로. 네. 그리고 또 그래서 아까 그냥 그 장학 사업이라고 이제 하신 게 이렇게 신학생들을 돕기 위한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을 네네, 위해서 네. 그렇게 일을 시작하셨던 것이었군요. 네네. 네. 그럼 이제 저희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또 평범한 직장인들은 이제 또 자신들이 어떤 또 이렇게 뭔가 이런 종류의 사업도 있다. 또 새롭게 알게 되면서 이렇게 또 꿈꾸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비전적인 메시지 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물론 여기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네. 그러면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데 인간이 살면서 굉장히 고통이 많이 있죠.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어요. 네. 사업이 안 돼서 자살하는 분들, 우울증 걸린 분들, 병 걸려서 어려움 겪은 분들, 사실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닌데 이 땅이 이제 여러 가지 어두움이 있죠, 이 땅에. 저는 거기에도 항상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망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영원히 있다는 말이거든요. 천국에 가도 있다는 말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네.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 소상공인이나 여러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학생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꿈이 있는데 좌절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 참 좋겠다. 네.
저도 좌절이 있죠. 저도 안 될 때가 많고, 그래도 저는 이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기쁨으로 그걸 다시 회복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주신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인터뷰 중에 자꾸 이런 말 해서 무슨 좀 죄송한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을 놓지 말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좀 개발하시고 싶은 분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네. 두뇌를 개발시켜 드리고, 네. 혹시는 이거를 보고 오시면, 이거 보고 왔다 그러면 제가 특별히 또 더 할인을 해드린다든가 뭐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좋겠죠? 그럼요. 대표님 찾아가려면 뭐라고 저희가 검색하고 그 찾을 수 블로그에 있을까요? 네. 그레이스 방의 무한성장 학교라고 딱 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제 사업 번호가 이렇게 밑에다가 올려주실 거죠? 네, 거기 네, 링크랑 알겠습니다. 번호 네. 있고, 또 제가 매주 토요일 날 3시 반부터 5시 사이에 그 줌으로 체험 수업이 있어요. 네. 체험 수업을 해보면 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체험 수업만으로 거의 독서 속도가 2배 정도는 빨라져요. 그걸 경험해 보시면 앞으로 독서하는데 그거 하나만 갖고도 독서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실제로 모든 그걸 해본 사람들이 2배 이상은 다 빨라졌으니까. 네. 물론 그것이 자기의 원래 속도는 아니에요. 네. 순간적으로 빨라지는 네. 개인차는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사전에 얘기를 많이 해서 네. 굉장히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